이슈 토크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정치연구소 Y의 김성회 소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판도라 주제로 두 분이 골라오시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3지대 신당론입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첫 신당 선언이 나온 거예요. 깃발을 든 주인공은 바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옆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각자의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정말로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2년서부터 이런 제3지대 운동에 관여를 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차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태섭 의원께서 참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선 모드로 돌입한 건 아닌데 신당 창당 선언이 나와서 약간 이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타이밍 맞지도 않고요. 내용도 맞지도 않고 그럴 생각으로 시작한 것 같지도 않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논농사 염동력으로 짓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주제 시작하자마자 김 빠지는 소리를 하세요. 아예 얘기 안 된다? 아니 정당이라는 것은요. 예. 정당 일단 이념이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지든 뭐든 우리가 왜 이런 걸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는 걸맞은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생긴 다음에 거기에 세력이 규합이 되어야 해요. 근데 지금은 금태섭 의원이 한번 주장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몇 분들이 모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감이라고 추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금태섭보다 윗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비슷한 취지일 것 같은데요. 시기상조, 역량 부족 이런 게 떠오릅니다. 사실은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되고 그게 창당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중량감 있는 어떤 인물이 붙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깃발을 들은 사람이 그런 중량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드는 깃발은 작기도 하고 좀 길이가 짧아서 좀 떨어진 데서는 잘 안 보여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감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 바로 이건데요. 신당 창당하려면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선 주자급 스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벌써 해요. 1위 이재명, 2위 한동훈, 3위 홍준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다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나오고 원희룡 장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금태섭이 같은 사람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넣어보면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별의 순간은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런 거죠. 금태섭, 이준석 다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보고도 그랬어요. 예. 당 대표까지 했으면은 그다음에 목표하는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다음에는 그래도 대권도 한번 준비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태섭은 왜 안 되냐?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지난 대선 이전에 40대 경제를 잘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리더 이 얘기를 또 했던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렇게 때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람을 좀 잡는다 그럴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별의 순간 말씀하시고 이번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저는 제3지대나 제3정당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양당은 어떤 성찰이나 어떤 변화의 의지나 어떤 개혁의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변화의 의지도 성찰도 개혁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저는 총선 직전까지 끊임없이 나올 거고. 많이 나옵니까?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여기저기서
쪽에서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박원석 의원도 거기에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박 의원님도 준비하고 그런 계시는 근거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아니 평가하는 지금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에서의 듣고요는 박 의원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 얘기 많이 아니었습니까? 듣고 있을 그런, 거야. 그런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해서 반성, 성찰, 변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양당 안 해요. 양당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얘기하는 같아요. 대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느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중도 무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양당 모두 싫다, 다른 대안을 달라라는 국민들의 외침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것이 금태섭당이 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제3지대 신당으로 분출할지 이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서 제3지대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무당층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이 돼야 되는데 제3, 제4, 제5, 제6 이렇게 나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렇죠. 대선 주자급 스타가 필요하다. 그게 아직 안 보이죠. 안 보인다. 제가 아는 김종인 위원장님 스타일은 누가 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항상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요. 격려합니다, 항상. 예. 그래, 그 잘 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그 아주 좋은 자세죠. 저는 그런 의미의 덕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지대 신당 이야기는 특히나 지금 무당층이 늘어나고 중도층이 이반돼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만 왜 안 되느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역사적 경험 속에서 국민들이 안 되는 걸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2016년에 안철수 대표가 그 정도의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정치적인 지명도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또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의 당을 만들어서 그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 대표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 당에 와 있습니다. 예. 그때 같이 따라갔던 김규식 어디 와 있습니까? 이 당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따라갔던 일부 당원, 일부 지도자 어디 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가 있어요. 예. 다 뿔뿔이 흩어져 가 여기 있어요. 살아있는 증인이 계시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신당이 나오기 좋은 환경인 것만은 분명해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양당이 반성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무당층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어느 정도 지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제3세력이 만들어질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양당의 혁신의 압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 혁신의 기운이 양당에 미쳐서 양당이 또 혁신을 하게 되면 예. 그 무당층들이 또 그런 정도는 내가 한 번 또 찾아간다. 속아줄게라는 마음을 가지실 거라서 이 지금 흐름 자체는 기존 정당의 혁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혁신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총선 앞두거나 선거 앞두면 혁신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양당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거를 적어도 한 수십 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 본 거예요. 국민들이 그것도 학습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제3정당이라는 것은 기존의 선거 앞두고 떴다 방식으로 하는 정당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전환기에 이 직면해 있고 그런 도전들을 사실은 능히 해내겠다. 새로운 정당의 출현인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예. 그런 인물 세력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인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도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함께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아니 저는 누군지 찾아오면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찾아오지 않는 거. 그 고민이 비슷해도 사실은 당적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 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반란군을 제압하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란군을 제압하고 몇 석 더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저는 살면서 금태섭 변호사랑 교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김종인 장관과는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장관과 금태섭 그 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삼각으로 엮어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어가지고는 신당이나 이런 행보들 아직까지 고민해본 적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세력과 금태섭 전 의원 세력이 함께하는 이런 그림 그려지세요?
안 그래지죠. 오래 못 갈 거요. 그 세 명 다 안 그래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양당이 혁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두 분 들어가서 정말 좀 국회나 당을 바꾸고 우리 당에는 우리가 당선돼서 우리 당을 정기당 나온 지 오래됐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얘기예요. 정의당 당비를 얼마씩 내는 당원인데 큰일 날 말씀을 하시고 송파병에 항의 방문 가는 수가 있어요. 노란 옷 입고. 자, 김 의원님. 아니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누가 대장인지가 대단히 불분명하거든요. 아, 대장을 정해야 돼요? 아니 정치라는 게 예. 앞에 깃발 들고 누가 리더가 나가면 예. 그 뒤에는 팔로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구심점이 돼서 함께하는 그런 텐트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유효 기간이 조금 지난 이야기 같고요. 제가 계속 금태섭 전 의원이 발제한 제3지대에 대해서 시니컬할 수밖에 없는 게 어째 계속 얘기 흘러가는 게 네. 국민의힘에 불리한 쪽으로 자꾸 세력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영 저는 깨름칙해요. 안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당 해봤는데 이 당 될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이 30석 가능성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까지도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세요? 몇 석일지는 저는 고민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그런 의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면은 원내교섭단체 20석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예. 그 정도도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분들이 모이면 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 3당이 생긴다면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타격받는 건 국민의힘인 거죠. 그럴 경우에 가장 타격받는 당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이렇게 호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과 실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그게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안철수는 자기가 본인이 해왔던 길이잖아요. 그걸 본인이 부인할 수는 없죠. 또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기대를 실어서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는데요. 뭐. 제3당의 또 다른 변수 하나는 이제 선거법 개정 과정이 될 텐데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 거대 양당이 참여하지 않는 공간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런 공간,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3정당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냥 비례로 머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저는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비례대표를 노리고 창당하는 제3지대라면 정치적 의미는 아주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부 부정적이셔서 제가 토론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너무 부정적이지만 말자. 제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았고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다. 양당이 끊임없이 퇴행하고 있고 이 퇴행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만드세요? 기다려 보십시오.